일단 그 4차원 시공간을 2차원 시공간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이제 어떠한 걸 의미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루었고요. 이제 그거가 내는 재미난 결과들을 조금 더 보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선생님 요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요 이제 책에서 보면 169쪽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두 기본 명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저는 이제 요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두 과정과 바탕관념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는 가정을 해놓고 이론을 전개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제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이제 그 다 바뀌는 이런 과정을 만들었다면 선생님은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바탕관념 중에 시간 공간 관념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4차원으로 바꾸는 것이 요 이론의 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되면 요 두 가지 가정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이제 지난 시간 저희가 좀 다뤘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는데 저는 이제 그 바탕관념에 대해서 지금 좀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 그 앞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다른 화면 자료에 쓰실 때는 바탕관념은 우리의 이제 사고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시간, 공간, 생명, 영혼 뭐 이런 등이 우리의 바탕관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쓰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대표적인 바탕관념이고 이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리학 이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제 바탕 구도와 바탕 관념으로 짜여진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는 알매 틀, 알매 짜임 여기 기준으로 보면 바탕 관념을 혁신함으로써 바탕 구도의 변화를 주는 바탕 관념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전역학은 바탕 구도에 해당한 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역학도 바탕관념이 있지. 아 그렇죠. 3차원 그리고 1차원. 아 그럼 고전역학은 양쪽 이론을 다 포함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예. 고전역학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정리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두고 상대성 이론의 틀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정리를 하고 그걸 깔끔하게 고치면 이거 안 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것을 바탕관념에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3차원 더하기 1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신 것이고 선생님은 그 이제 4차원으로 보는 걸 가정하고 4차원이라는 바탕관념을 그렇죠. 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그런 방향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뭐 제대로. 잠깐 이제 그 선생님 좀 더 앞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고는 바탕관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쓰여 있는 대목이 있는데 선생님 바탕관념이라고 하는 거를 언제쯤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나 개인이? 예. 선생님 용어인 거죠. 그렇지. 근데 글쎄 그거를 뭐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렵겠는데 아마 중년쯤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 따로 카테고리를 해서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뭐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정하신 걸 근데 거예요. 그 과학과 메타과학이라는 책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책 나오기 전에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과학에서 이제 의미 기반이라고 그렇죠. 하는 걸 다루셨다면 그게 바탕관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생명, 영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다루신다면 이게 이제 그 과학 이론 구성의 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제 임하셨다가 이게 조금 더 넓고 저변을 깊게 이루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의 것이 바뀌는 것도 얼마든지 가정하고 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 과학 이론은 그냥 논리 체계라고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기본 명제가 뭐고 거기서 논리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그 논리의 기본 가정이고 이게 20세기 초에 이 과학 실증주의자들 또 후에 이제 이 과학 철학 계통에서 생각을 한 건데 거기서 놓친 중요한 게 뭐냐면 바탕관념이 깔려 있는데 바탕관념 위에 거의 선다. 이것을 별로 얘기를 못해.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교과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큰 걸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건데 그것을 내가 의식한 것이 중년쯤부터인데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위에 표면상에 나와 있는 이론의 틀 바탕에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게 가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 공간의 틀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내가 여혼에서 출발한 것은 여혼이 가지고 있던 바탕관념하고 이제 뉴턴 이후 데카르트 뉴턴 이후에 바탕관념의 2차원 독립된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바뀐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비약적으로 탁 뛰어넘은 게 상대성 이론에서 4차원이라는 바탕관념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아인슈타인 자신은 그거 의식을 안 하고 한 거야. 단 기존의 바탕관념은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거기에 매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걸 깨버리는 작업까지는 했는데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 문제 그거 다 내버려.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루 재고 시계로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추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형이상하게야. 그래서 깨버리고 틀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깨버리는 것도 명시적으로 깨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항상 아주 깊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사고가 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흔들리니까 이게 불안해진 거죠. 그게 이제 민kov스키의 중요한 거는 4차원이라고 해서 그 바탕관념을 새로 정리해서 이게 바탕관념이다. 그리고 그거 하면 이제 그거 위에 안심하고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보면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관념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알기로 내가 읽은 문헌 중에 그걸 강조한 철학자나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 온 과정에서 생각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점을 의식하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 민kov스키도 4차원이라는 얘기했지만 그런 그 명시적인 바탕관념이 이런 의미로 본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그 차원 개념을 하나 그냥 바꾼 걸 그냥 얘기했습니다. 민kov스키도. 그 대목에 쓰신 자들인데 되게 재밌었던 것은 그러니까 뭐 그 꼭 비슷한 차원의 얘기는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 가정을 세워놓고 이제 이론을 전개했다면 4차원 시공간 4차원이다라고 하나로 설정해 놓으면 두 가지 번거로운 가정이 필요 없어지고 4차원 시공간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
그래서 훨씬 더 간명하고 깔끔해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이제 요 첫 번째 상대성 원리가 4차원이라고 하는 설명 안에 이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방향이 대등하다고 그랬어. 근데 시간과 공간 2차원에서는 방향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속도를 달리하는 기준점. 그러니까 모든 속도를 달리해도 자연법칙이 같다. 이거예요. 관측의 속도에 무관하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합쳐서 2차원이 된다는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 대등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금방 도출했지. 네, 금방 나왔죠.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 속에 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는 그거면 이거 다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 가지고 연산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상대성 이론을 아는 사람이야. 기본 원리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걸 납득하기는 어려워. 이건 그래도 꽤나 그럴듯하게는 보이지만, 그렇죠. 이것도 사실 이게 어째서 이래 하고 물으려면 물을 수 있어요. 네. 근데 4차원 하면은 원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이면 방향이 대등하다는 건데 방향에 따라서 같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선생님 아까 그 사다리에서 T에 K를 곱해서 KT로 두고 타우로 놓고 이 그 식을 만들면 이 두 가지가 다 도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런 가정 필요 없이 아까 그렇게 RC만 놓으면 이게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4차원이란 말에 그냥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RC로 놓는 것 자체가 4차원으로 보는 그렇지. 바탕관념에 근데 4차원인데 어떤 의미의 4차원이냐면 네. 그냥 T가 XYZ하고 대등한 것이 아니고 직접 거기에 ICT라고 하는 것을 네. 타우로 놓을 때 타우가 네. 이거하고 대등하다. 그 타우 입장에서 이거 나. 그다음 그 이제 C만 그것만 늘 교정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나옵니다. 조금 더 알았어요. 우리 이제 상대성 이론을 아는 사람이 되겠네요. 이제 상대성 이론 조금 맞았어요.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처음 상대성 이론을 내가 꼭 알아야겠다라고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간격이 관측된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거리의 간격이 또 달라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이건 내 꼭 알아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쓰시고 요 뒤에 보면 이제 증명 얘기, 요거를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제 이 시간 간격의 문제는 뭐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가 계속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연상된 게 많아가지고 좀 방해가 되고요. 이제 우주상에 있는 걸로 해야지 좀 방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 기준축을 지구에서 관측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 빨간 기준축을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이라고 보자. 그리고 그 것들은 뭐 애써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뭐 주변의 변화가 잘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우주상에 고정돼 있다라고 그 안에 이제 관측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일상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고 보면 이제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은 출발할 때는 정신을 잃고 있었고 탄 과정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 집 모양으로 실내를 딱 꾸며놨다고 하면 그냥 집에 있어서 자가격리 돼 있을 뿐이지 우주선을 타고 어디 가고 있다고 모른다고 가정하면 자기는 그냥 집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면 지구가 이상하게
지구 내지 어떤 행성이 자기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둘 다 여튼 자기는 안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한다 라고 보면 생기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자기로부터 쏘아서 멀리 달아나고 있는 우주선을 이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선이 출발할 때 빛을 한번 깜빡하고 뭐 거기 무슨 장치가 달려 있어서 뭐 한 30일에 한 번씩 깜빡 빛을 쏜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지구에서 빛을 한번 쐈네 또 빛을 한번 쐈네 이걸 이제 관측할 수가 있고 빛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관측한다고 하면 그 우주선에 빛을 이제 얼마마다 한 번씩 깜빡여라 라고 이게 설정된 센서가 있는데 그게 뭐 30일에 한 번, 1일에 한 번이라고 했을 때 과연 지구에서 봐도 걔가 1일에 한 번 깜빡이는 걸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오차가 날 것인지 뭐 요런 문제를 따지는 문제 아닐까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은 첫 번째 불이 깜빡이고 두 번째 불이 깜빡이었을 때 불이 깜빡이는 거는 지금 그렇죠. 여기서 깜빡이는 거죠. 여기서 깜빡이지. 그렇죠. 여기서 깜빡이고 여기서 깜빡. 여기 두 개 사건이 여기 하고 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그걸 보는데 이제 그 빛이 도달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지. 동시에 만약에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이제 그런 게 가정한다면 여기서는 첫 번째 빛이 깜빡이고 그 다음 빛이 깜빡일 때 우주선 자체 내 시계에는 타우 제로만큼의 이제 간격이 있고 그거와 똑같은 간격을 지구에서는 타우라는 간격으로 측정이 되는데 똑같은 간격이 제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제 지구에서 그 빛을 관찰했을 때는 도달하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우라는 간격 사이로 관측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주선에서의 이제 그 간격과 우주선에서 딱 30일로 뭐 설정돼 있다면 우주선의 30일과 지구상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30일이라고 하는데 그 30일의 길이가 똑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해법은 아까 한 것처럼 요 이제 탄젠트를 써서 요거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타우 제로 제곱은 요 타우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이니까 요거 곱하기 탄젠트 알파 제곱을 하면 그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74쪽에 쭉 정리가 되고 이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식만 따라가면 얼마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타우 제로에 해당하는 t를 t 제로로 놓고 그거를 요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 우주선의 자기 안에서 시계를 갖고 재는 걸로 봐서 고유 시간이라고 하면 고유 시간 t 제로는 이 관측자의 시간 t를 이제 소위 감마라고 하는 것으로 나눈 값. 감마는 이제 요 값이죠. 이제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c 제곱분의 v 제곱 분의 1로 되는 이제 감마 값이 페이지 174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 제로는 감마분의 t고 요걸 넘기면 t 지구상의 시간 간격 t는 이제 감마 t 제로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를 얻게 되고요. 요것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 여기 안에 이제 속도 요 이제 지구로부터 움직이는 관측자로부터 움직이는 것에 속도값만 집어넣으면 시간 간격에 차이가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 깔끔한 값으로 나오기 위해서 만약에 이 우주선이 2분의 루트 3c 그러니까 광속의 2분의 루트 3배로 이렇게 가는 속도라고 가정을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요 감마가 2가 돼가지고요. 요 지구상에서의 시각 같은 1초면 1초, 1일이면 1일로 재는 그 시간 간격보다 요 우주선에서의 시간 간격은 반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만약에 속도가 이렇게 되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건이 하나 출발 신호가 있었고, 30일 후에 여기서 뭐 빛을 한번 쏴라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있으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간은 여기서 볼 때 30일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2배니까 60일이 되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예, 예. 이게 이제 고유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페이지 174쪽에 보면 관측자에 대해 움직이는 대상 위에서 발생한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t는 그에 해당하는 고유 시간 t보다 항상 더 긴 것으로 관측된다. 라고 이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더 짧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i가 들어 있어서 그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간격은 요 짧은 게 더 긴 거예요. 네네. 뭐 그거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쌍둥이 역설로 나오는데, 그렇지. 움직이지 않는 관측자에 대해서 더 빠르게 운동하면 할수록 그 운동하는 그 개 안에 시간 간격은 더 짧아지기 때문에 더 짧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이 우주 여행을 떠난 사람은 시간이 적게 걸렸거든. 그래서 더 젊은 상태로 있고, 그렇죠. 지구에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그 시간만큼 여기 있는 사람은 나이를 더 먹고, 그 갔다 오면은 갔다 온 사람은 자기 시간만큼 늙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시간만큼 늙으면은 예를 들어서 30년 자기가 뭐 20년에 갔다 왔다 그러면 자기 20살에 떠나서 자기는 40살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하면 2배니까 여기 20살이 60세가 되나?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쌍둥이는 지금 나이 60이 됐는데 갔다 온 그 쌍둥이는 40세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거죠. 고유 시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를 우리가 대상을 뭘로 보느냐? 대상을 지금 이걸로 볼 때에 그 대상 자체가 느끼는 속도가 시간이 고유 시간. 네네. 그러니까 이 대상을 여기서 볼 때하고 여기서 볼 때, 이 좌표에서 볼 때, 이 좌표에서 볼 때는 다 다르죠. 근데 이 대상 자체가 보는 이것이 고유 시간. 그러니까 요것은 좌표계에 무관한 거예요. 요거는 그건 정의하기를 그 움직이는 물체 자체가 본 시간으로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정의 때문에 그건 안 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방향에서 볼 때 시간과 이 방향에서 볼 때 시간, 이 방향에서 볼 때 시간, 뭐 심지어 이것도 되긴 되지만, 그러니까 요것은 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이건 대상 자체야. 이건 대상을 보는 좌표계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대상 자체는 말하자면 좌표계에 무관한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건 사이에 아무 관측계에서 봐도 항상 같이 보이는 시간을 하나 잡으라 그러면 그 물체 자체가 직접 겪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고유 시간. 선생님, 움직이는 대상이 없으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 아니 그러면은 그게 고유 시간이 되겠지. 예? 아니 그냥 뭐를 대상으로 삼느냐. 대상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우주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정신이 없었다가 깨보니까 우주 한복판에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불법 다 별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우주에 뭐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아니 자기 시계가 갔을 때 시계가 없으면 에? 아니 시계가 있는 거지. 아니 시계가 없으면 자기 심장이 뛴 숫자가 있을 거고. 진짜. 그럼 하여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그게 바로 그 근데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 얘기야. 그걸 관측자가 아니고 관측자는 여러 군데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이 겪은 그 시간을 그 두 사건 사이에 고유 시간이라 그러고 그 지구에서 볼 때는 그 고유 시간이 그 시간 간격이 달라 보이고 또 달에서 볼 때는 또 달라 보이고 또 뭐 금속에서 볼 때는 달라 보이고 뭐 이런 식이겠죠. 자신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면 어떤 존재나 자기 시간 다 그렇지. 똑같잖아요, 선생님. 아니 내 고유 시간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 고유 시간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걸 대상으로 삼느냐. 대상으로 삼을 때에 어떤 사건 서술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관측자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야. 그 대상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대상 자체가 겪는 시간은 고유 시간. 그러니까 관측자는 항상 대상과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관측을 겸할 수도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이것이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모든 관측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러나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건 그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중에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찰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가 겪는 시간 이렇게 보면 돼요. 관측자가 볼 때 대상이 스스로가 겪는 그 대상의 관측자가 본 거는 이미 관측자가 봤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관측자가 안 본 그 대상 자체가 겪는 시간 대상 자체에 있는 신체 리듬이라든가 네. 그 시계 왜냐면 대상과 같이 있는 그것이 기록하는 시간. 근데 관측자가 그 두 사건을 기록하면 관측자가 본 시간 이게 바로 T고 네. 그건 어떤 속도로 있는 좌표에서 보이는 따라서 그건 다 달라지지만 거기 대상이 기록하고 있는 그거는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 대상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지금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니 움직이는 건 그거는 관측자가 볼 때 이 대상 자체는 자기 움직인다는 것도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T0는 감마분의 T잖아요, 선생님. 글쎄 그러니까 T가 우리 관측자가 본 시간이고 네. T0는 네. 그 관측 대상 안에 기록이 되는 시간. 그 대상만이 알고 있는 거지. T0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계를 가지고 갈 때 로켓 안에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건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시계에 뭐라고 기록됐든지 간에 우리가 관측할 때는 그 값하고 달리 관측이 된다고. 네. 우리 그 시계를 읽는 게 아니야. 그 시계를 읽는 거는 관측 그 대상이 읽는 거고 우리는 망원경으로 그 시계를 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건 두를 독립적으로 봐서 우리 시간으로 볼 때의 그 간격이 얼마냐 이게 T예요. 그 감마 안에 있는 V는 그 대상의 속도. 그 고유 시간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의 속도. 관측자가 본. 관측자가 본.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그 속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 관측 대상을 볼 때의 시간 T가 T0와 그렇게 관계가 된다는 거지. 네. 그 방금 말한 그 고유 시간이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란 좌표는 왜 원점이 안 맞아? 뭐 그러네. 그리고 이 이제 상대적으로 정지하다고 볼 수 있는 요 관측계에 대해서 이제 운동하는 요 관측계의 자체 고유 시간 T0는 요 이제 요 기준이 되는 좌표계 시간 간격보다 항상 짧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놓고 얘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우주선이 지구가 나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고유 시간이 있고 이 우주선을 기준으로 지구의 고유 시간을 보면 또 지구의 고유 시간이 얘의 시간보다 짧아지느냐. 그렇지.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봐도 짧고 제가 봐도 짧고 뭐 양쪽 것들이 자기 기준으로 하면 제가 항상 그러니까 짧은지. 지금 금방 한 얘기인데 고유 시간은 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를 대상으로 지금 했을 때에 이 대상 자체에 기록되는 시간 타우 제로가 고유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때도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걸 대상으로 했을 때에 이 사이의 시간이 t. 근데 여기서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걸 대상으로 했을 때 지구의 고유 시간이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기록이 되는 시간을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미 대상을 이거로 놓고 이게 관측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틀어보면 얘를 기준으로 그렇지. 지구를 보면 그렇지. 지구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럼 지구의 고유 시간과 이 우주선의 관측하는 쪽의 시간 관계 따져보면 뭐 그럼 상대적으로 똑같은. 예, 마이너스는 뭐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또 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때는 지구상의 사건을 이것을 이 관측자가 관측하는 거예요. 예. 지구상의 그렇죠. 두 사건 사이에 예. 그러니까 지구의 고유 시간. 근데 이게 조금 저로서는 좀 헷갈린 게 누구를 그러니까 사실 이 둘 간의 관계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네. 이것이 관측자고 대상이고 이 관측자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달라요. 이거를 보는 요 두 시간 간격을 보는 이 관측자의 시간과 이 관측자의 시간, 이 관측자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요것도 관측자라고 치면 물론 그건 당연히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관측자인데 요거는 대상 자체야. 그렇죠. 그래서 대상 자체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자는 이런 거지. 요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둘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물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따지는데 이것을 어떤 관측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지는 것이 맞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속도를 정의할 때는 속도를 간 거리에 따라서 하는데 x, y, z 벡터인데 그걸 이제 같은 시간 t로 이제 t가 변하는 동안 가는 걸로 보는데 이제 속도를 정의할 때에 이 속도의 t라고 하는 분모에 들어가는 t가 관측자에 따라서 다 달라지면은 그러면 어떤 t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수없이 많은 다른 것이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한 대상에 대한 속도인데 그래서 그때의 속도를 정의할 때는 그것의 각각의 성분에다가 이 움직이는 그 대상 자체의 고유 시간으로만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전히 그건 스칼라예요. 왜냐하면 좌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유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간이 3차원인데 시간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하는 그 시간은 독립적인 변수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도 3차원이 돼요. 그 분모는 그 차원에 무관하니까. 근데 이게 분모가 이제 그거의 성분이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속도가 그런 몇 차원의 어떤 값이냐 이거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같은 대상 관측에 무관한 값으로 나눠지는 방식의 속도 정의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그렇게 할 때 관측계에 무관한 것은 대상 자체에 있는 그 한 가지는 관측계에 무관하다. 그래서 고유 시간으로 이걸 미분을 해요. 그래서 거기 4차원 이제 이 공식들이 나오는데 보면 T0로 항상 기본을 미분을 해요. 네. 그래서 4차원 벡터를 정의해. 그때는 고유 시간을 가지고. 그 고유 시간은 관측계에는 무관한. 관측계에는 어떻게 거든지 되지만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일정하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4차원일 경우에 이 속도를 정의하려면 4차원 속도를 정의하려면은 t를 뭘로 잡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때에 좌표계에 무관한 유일한 것이 고유 시간, 대상 자체의 거니까 그 대상 자체가 느끼는 겪는 그 시간을 가지고 4차원 벡터를 정의해요. 심지어 시간까지도. 이제 시간도 속도로 미분할 수가 있지. 왜냐면 시간도 이제 한 성분이 됐어. 그러니까 네 번째 거는 시간분의 시간이야. 그럼요. 그 시간분의 시간이지. 근데 밑에는 고유 시간이고 위에는 보통 시간.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고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이 속도의 네 번째 성분이 돼. 그 뒤에 어디 나올 거야. 그 재미난 성. 선생님 4차원에서의 속도와 운동량을 구하려고 지금 고유 시간을 지금 앞에서 구함. 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근데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의는 그 정의상 by definition 관측계에 무관한 시간. 저는 그 XYZ 타우가 다 벡터기 때문에 벡터가 아닌 T0로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벡터가 되냐 안 되냐는 관측계에 무관하게 같은 값을 가지면은 벡터가 아닌 거고 관측계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그건 벡터 성분인데 시간은 관측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시간은 벡터의 성분이야. 벡터의 성분으로 가지고 다시 그 베타 성분을 미분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건 바로 그거지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관측계에 무관한 것이 고유 시간이기 때문에 대상계 자체가 느끼는 거는 공통. 그걸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여전히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시간으로 미분한 그러니까 그 변화율을 벡터라고 하는 속도 건가요? 벡터가 속도 벡터는 그거지. 위치 벡터는 물론 이제 그 성분 자체가 벡터고 속도 벡터도 같은 네 개의 성분을 가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는데 시간이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으로 하면 안 되고 고유 시간으로 그걸 미분해야 여전히 이제 4차원 속도 벡터가 돼요. 이거 저희는 이제 벡터라는 거랑 변화율을 같이 잘 생각을 못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벡터와 변화율은 그것도 벡터고 그러니까 위치도 벡터고 네. 그리고 그것을 위치도 벡터요? 위치가 대표적인 벡터죠. 네. 그리고 그것을 또 같은 차원의 벡터가 되려면 벡터가 아닌 스칼라 양으로 미분을 해야 돼. 근데 과거의 시간은 그렇게 봤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그 성분 자체니까 시간 자체가 아니고 시간에 무관하면서 시간에 대응하는 그것은 대상 자체가에 기록되는 것은 관측계에 무관하니까 그래서 T0로 미분을 해야 4차원 벡터를 형식상 정의할 수가 있어요. 벡터가 되는 양으로 그러면은 4차원 공식은 4차원 벡터하고 또 4차원 힘과의 관계 이렇게 연결이 돼요. 4차원 운동량. 네, 그것들은 그래서 미분할 때는 고유 시간을 가지고 미분한다. 그래서 고유 시간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좌표계에 무관하게 시간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의 관계에 달라지는 것과 이제 뭐 거울처럼 공간의 길이 간격도 달라진다. 당연히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그 요거분의 1이 감마라고 하면 이제 아까 고유 시간은 t0는 t 감마분의 t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바뀌어서 이제 l은 L0 감마분의 L0 이렇게 해서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이제 그 정지한 관측계로에 대해서 운동하는 개의 길이는 예,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시간은 그쪽이 더 길게 가는 걸로 우리가 보는데 이 거리는 그 더 짧은 걸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본 거리가 이거라면 이 L은 이제 더 짧아지는 짧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요거는 내가 책에는 이게 서술을 안 했어요. 근데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살펴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아까 x하고 t 둘만 생각하면 좌표를 틀었으니까 x 값도 달라질 거고 t도 달라요. t가 달라진 건 앞에 얘기했고 x가 달라지는 건 바로 이거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뭐 계산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간단한 건데 그냥 그저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여기서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동시성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 그림만 보고 제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 것이 하나의 그 좌표계고 이것이 이제 이게 시간 축이 들어갔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움직이는 관측계가 되겠지. 네. 근데 이 관측계에서 세 개의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관측계에서 볼 때 근데 위치는 달라요. A하고 B는 다르지만 시간은 같은 시간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난 거는 여기서 물론 이걸 한꺼번에 보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의 이 빛의 속도 같은 거 감안해야 되겠지. 네. 어쨌든 감안해서 보면 이 두 사건은 여기서 볼 때는 틀림없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C는 먼저 일어났지. 요 시점에 C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틀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 관측계에서 이 세 사건 중에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 이게 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제일 빨라요. B가. 그렇네요. 그 다음에 C가 요 점에서 일어났고 A가 이 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동시인데 여기서는 이게 선우가 이게 동시가 아니죠. 하나 하는 여기 동시가 성립이 안 되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C가 먼저 일어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B가 먼저 일어난 거야. 그리고 C가 나중에 일어난 거야. 또 대수가 있지. 그러니까 시간의 선우도 바꿀 수 있고 그 동시이던 것이 동시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어디 우주에서 뭐가 일어났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관측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동시지 움직이면서 가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동시가 아니고 어느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났어요. 우주에서 표준 시간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관측계에 무관한 그런 그 동시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해가 어려우면은 내가 하나 그려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이거 그냥 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높이. 그러면 지금 키가 같다 하면은 여기하고 이 둘은 이게 키가 같죠. 높이가 같아. 그렇지? 팔다리도 그려주세요, 선생님. 팔다리도 그려주세요. 뭐 팔다리까지 고층 빌딩이라 하여간 여기서 이게 땅에서부터 높이가 같죠. 네. 근데 지금 기준을 이렇게 잡자 이게. 이렇게. 그럼 경사지에 서 있다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높이가 이거야. 이거 높이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키가 더 커졌어. 이게 작고 이거에서 볼 때.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쪽으로 시간축을 삼으면 동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 같은데 여기서 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라는 것도 우리가 땅을 특별한 걸로 생각하면 높이는 안 변하지. 근데 이것은 상대적인 거다. 경사면에서 보면 위치가 다르면 높이가 달리고. 이건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뭐 공기 중에 떠 있는 뭐 풍선, 뭐 풍선이 고정되어 있는 풍선이랄까, 그렇지. 아니면 뭐 분자랄까 이런 걸 뭐 사람이라도 돼서 사람이 여기 올라가. 사람이면은 뒤에 사람이 더 뭐 마찬가지.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사람의 키다. 예, 키다 그러면 좀 달라지고. 그렇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요 위치만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요 위치가 같은 높이에 있느냐. 네, 그 지점에. 그렇지. 예. 할 때 여기서 볼 때는 같죠. 여기서 볼 때는 둘이 같은 높이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맞아, 같은 높이가 달리 보이는 거지. 똑같은 게 동시. 이걸 우리가 지금 시간축으로 하면 이게 동시지. 동시지만 여기서 보면 동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얘기 하나가 있죠.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선우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네네. 이런 심각한 문제. 그렇죠. 하나가 보존이 되고 나중에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칼을 내가 찌른 후에 사람이 죽으면 네. 그러면 내가 살인을 한 거지. 내가 칼을 찔러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사람이 먼저 죽고 내가 칼을 찔렀다 이거야. 예. 그러면 살인 사건이 아니야. 그렇죠. 먼저 죽은 후에 내가 시체에다가 칼을 댔을 뿐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재판하느냐. 네. 그럼 사대성이 일어나면 변호사가 타고 와서 상대성 변호사. 시체 먼저 죽었고 칼 찔렀다. 이 시각한데.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런 사건은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예는 차가 너무 작아. 그 예는 어떤 경우냐면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광속으로 가도 연결이 안 될 만큼 차이가 날 때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 광속으로 가도 그러니까 근데 모든 물리적인 현상, 심지어는 영향력은 광속도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광속으로 갈 수 없는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동시에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광속 이상으로 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내가 요 그림 이렇게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이게 인과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이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광속을 쏴서 어느 하나에서 여기 도달할 수가 없게. 광속은 여기서 45도 정도 이하로밖에 45도 광은 45도 나머지 모든 건 이하인데 이거 45도 이상으로 경사가 졌어요. 이 둘 사이가. 그래서 이 둘은 광속으로 연결이 안 돼. 광속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순서가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시간만 가지고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물리를 더하는 판사가 나타날 때, 당신 뭐라 느끼니까 광속으로 연결이 안 된다. 한번 변호사가 주는 거지. 근데 아까 쌍둥이 역설 그거 한번 비춰봐요. 근데 쌍둥이 역설 여기 나왔네. 쌍둥이 역설이 바로 동시성 문제 때문에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논의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볼 땐 이 지구에 있는 쌍둥이가 움직였잖냐. 네. 여기서도 계속 지구에 있는 쌍둥이가 움직이고 왔는데 이 쌍둥이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 쌍둥이가 이번에는 나이가 더 젊어져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뭐냐 하면 여기서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 후에 이쪽에서 보는 것은
동시성이 이런 식으로 빨간 이런 걸로 동시성이 나와요. 이건 도달한 직관 이거하고 이걸 여기서는 동시로 보는 거야. 이거 둘을 동시에 거리가 이렇게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이걸로 이제 동시를 따지는데 이 빨간 걸 이걸로 봐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속도가 확 바뀌었잖아. 이제 되돌아와야 되지. 바뀌면은 이번엔 여기서부터 이게 동시야. 이렇게 동시가 돼. 그래서 동시가 이렇게 일부 겹쳐져 가지고 캔슬 돼 버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시간이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더 많이 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가 볼 때는 이 동시성을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렇게 커트해버리고 카운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커트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것이 꺾이는 거, 여기서도 꺾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휙 꺾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도 휙 꺾여서 꺾이는 쪽에서 항상 동시성 때문에 시간 일부를 상실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요 가는 걸로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것이 분명히 더 천천히 가나 빨리 가. 천천히 가지. 이게 더 천천히 갔지만 결국 딱 와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여기서 보지 못한 걸로 해서 그 합을 계산해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는 40년이 지나고 여기서는 20년이 이렇게. 그래서 동시성이 여기서 바뀌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동시성이 다른 거를 카운트하면은 설명이 돼요. 아무튼 확실히 우주선을 타고 간 쌍둥이가 덜 늙었을 그거는 확실해. 우주선이 그럼 지구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면 더 그것도 상대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구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건가? 아니 지구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잖아. 아니 아직도 움직인다는 것을 어떤 절대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하는데 움직입니다 하는 건 완전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뭐에 대한 그래서, 속도만 그렇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방향이고 어떤 속도를 갖게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지구가 또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둘 다를 떠난 어떤 절대적인 속도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뭐가 다시 엉켰어.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속도 기준이 있는 걸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지구 혼자 있을 때는 이거 속도가 없는 거야. 지구. 근데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태양을 정지했다고 보면 지구는 이제 돌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속도는 기준을 통해서만 움직임이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안 움직이는 게 있고 거기 모든 것은 어떤 절대적인 의미의 속도가 있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거 이해하는 한 가지 지름길일 거예요. 상대성 이론 요 정도 끝나면 어때? 또 있나? 뒤에 조금 더 있지. 예.